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하루만 더 버텨보자 라고 결심할 때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직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저절로 좀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끝까지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보통 중간에 포기하고 안 된다고 이제 그만두는 경우를 실패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실패가 아니라 그냥 중도에서 포기한 거죠, 그거는. 더 이상 하기 싫거나 못하겠는 사람의 어떤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버겁거나 잘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염려가 되거나 마음이 방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왜 버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요. 오늘 막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런 이유가 있으니 하루만 더 버텨보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내가 원하는 딱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생각 습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결국 끝까지 버틴 사람이 이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저희 조카가 을지로의 젤라이크라는 아주 핫한 카페를 오픈했어요.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걱정이 컸어요. 심지어 왜 을지로 인쇄골목 막 구석 안에 있는 그 카페인데 원래 있던 카페가 이제 망해서 나간 자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어른들이. 근데 오픈한 지 3달 만에 대박이 났어요. 줄을 서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입지가 그렇게 안 좋은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구글 지도 보고 찾아와요. 자리가 이제 없으니까, 그렇게 큰 카페가 아니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막 우유 박스 같은 거 이제 깔고 밖에서 막 앉아서 이제 막 먹어요. 음료수도 마시고. 을지로에서 그게 또 아주 힙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저래 SNS는 이제 계속 소문이 나요. 그걸 보면서 요즘 점포 성공 공식이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조카가 그렇게 운이 그냥 유난히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그 친구의 경험이 결국 일찍 꽃을 피운 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알바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주로 카페에서 했어요. 보통 광고회사에서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딱 이게 좋지 않은 업주를, 오너들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악착같이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알바를 하면서도 한 달을 채우질 못한대요. 그 주인이 너무 들볶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쨌든 이 친구는 한 1년을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 제 동생이 딸이니까, 야, 쟤는 진짜 맷집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마치고 광고회사를 들어갔는데, 또 그 광고회사가 아주 야근은 기본, 밤샘은 수시로, 이런 조그만 광고회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도 직원들이 붙어 나 있지 못했대요. 근데 저희 조카는 거기를 또 그렇게 힘들지만 악착같이 버티더라고요. 그 일을 빨리 이렇게 성실하게 해내면 이제 오너가 고마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작은 광고회사 오너가 욕심을 더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를 이제 1년 하고 저희 조카도 퇴직을 했는데, 이유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직원들 밥 먹는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 오너의 마인드 때문에, 아, 이런 사람이랑 끝까지 못 가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만둔 거였어요. 일이 많은 건 참아도 가치관이 그렇게 달라서 같이 못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 조카는 남들이 열흘 만에 도망가거나 한 달 만에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적어도 1년씩은 이제 버티면서 종목도 다양하게 5년을 빡세게 사회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거를 이제 차렸는데, 이 자기 거를 차리니까 워낙 이제 그동안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고를 만든다든지 디자인 한다든지 혼자 다 하고, SNS 홍보도 혼자 다 하고, 원래 광고회사에 있었으니까 카페 알바했으니까 메뉴도 본인이 다 개발해서 만들어내고 다 짜고 운영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그 조건을 버틴 그 세월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죠.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거 말고 뭘 하든 그 분야를 이제 진심으로 흡수하면서 제대로 버티면 경쟁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 어린 조카를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내가 참 남들에 비해서 이제 별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 참 재주도 많은데 나는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허전해지는 경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그런 거 아니라 모두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결국 이기는 사람은요, 버티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없어도 되고 천재성이 없어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서 나는 내 재주는 버티는 거 하나야. 이겨보련다. 지금 뭘 하든 그 생각이 결국 나를 원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는 습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하면 언젠가 더 큰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힘들다고 지금 피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김연경 선수가 이제 감독이 됐잖아요. 감독이 돼서 경기를 밖에서 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디를 봐! 네가 해야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인상적이라서 저는 그 유튜브 이게 저장해 뒀어요. 나중에 한 번씩 보려고.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어디를 봐! 네가 해야지! 이런 거. 그거예요. 바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우리 많잖아요. 아주 쉬운 예로 회사에서 흔하죠. 예를 들어서 김 대리가 업체에 실수를 했어요. 우리 회사의 기밀사항인지 모르고 이제 친한 거래처 사장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회사에서는 누가 말했어? 이렇게 누가 기밀을 누설했어?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겁이 나니까 김 과장한테 털어놨어요.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김 과장은 자기가 직속 상관이니까 자기도 질책당할까봐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 대리는 김 과장이 모른 척 하라니까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김 과장은 얼마 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끝났으면 좋은데 나중에 이게 다시 불거진 거예요, 문제가. 계속 모른 척 하다가 몇 달 후에 거래처 사장이 이제 김 대리한테 들었다고 털어놓은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에서 잃은 신뢰 다시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실수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정면 승부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정하고 수습하고 자, 제가 합당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거. 장기전으로 봤을 때 가장 직장 생활 잘하는 방법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수습될 일을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고 모른 척해서 눈덩이처럼 커져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팀장이 고초를 겪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입 다물고 있었던 김 대리하고 무슨 신뢰가 있어서 일을 계속하겠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수습하십시오.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수습하세요.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싫다고 미루고 두렵다고 외면하면 정작 한다고 나왔을 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운동을 배우는 것도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 빨리 배우고 더 즐길 수 있고 다칠 위험도 없어요. 언제가 젊을 때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시간 나면 하지 뭐. 시간 안 나고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귀찮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치러야 하는 대가가 더 커집니다. 자, 세 번째. 하지 않으면 후회가 크다. 이 사실이에요. 지나온 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걸 괜히 해가지고 이렇게 후회되는 리스트 적어보세요. 반대로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후회되는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어느 쪽이 압도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할 걸 이렇게 생각되는 게 몇 배도 많습니다. 해놓고 괜히 했어 그때 그거 이렇게 생각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주식 공부를 할 걸, 그때 재테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그때 집을 거기다 샀어야 했는데, 그때 이직을 시도해 볼 걸, 제안이 왔을 때 공동 창업이라도 할 걸, 이런 후회는 전혀 의미가 없지만 우리 인생의 곳곳에 이제 포진해 있죠. 만약 겁나지만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직장인들의 경우 앞날이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그래서 더 직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투잡을 해보거나 불안하니까. 퇴직 후 창업을 미리 알아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런 시도들이 우리를 이렇게 한 뼘씩이라도 더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시도했어요. 자격증 공부를 했다고 쳐요. 자격증 공부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요. 학원비 내야지, 저녁에 스터디 카페 가서 하느라 거기도 돈 내야지, 시험 보는데 또 돈 내야지. 그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실패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투잡을 이제 해보기로 하고 투자비를 몇 명이서 뭐 1,5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공동 창업했어요. 무인 카페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로 마음도 안 맞고, 장사도 안 돼서 투자비를 회수 못한 채 망했어요. 속이 쓰리지만 어떡하겠어요. 월급 타서 1,500, 2,000을 모으려면 도대체 몇 달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실패예요?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아주 비싸게. 다음번 자격증 시도 때는 뭘 더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겠죠. 아, 이 정도로 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것도 배움이니까. 또 창업을 해서 실패한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 창업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든가. 무인 카페는 차려만 둔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배우거나. 최소한 무인 카페가 성공하기 위한 공식을 배울 수는 있게 되는 거예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했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시도조차 안 한 자신을 자꾸 비난하게 되는 일, 이런 거는 이제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단 어려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느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성공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우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그 관련한 좀 이렇게 성공한 그런 가게들 시장 조사하자. 이건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경제 공부를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굿 스타트죠.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저희 세미나 수강생들이 되게 많아요. 노트북을 켜세요. 블로그를 그냥 만드시면 돼요. 남들이 읽는 것이 싫으면 필명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것도 싫으면 비공개로 시작하면 돼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해보면 그 어떤 것도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이 시도하는 모든 도전을 응원합니다. 유세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